안녕하세요. 서울치도의 저서마왕 노건맨입니다. 자, 오늘 가지고 온 강의는 CJ 제일제당 이 맥스봉을 만드는 회사죠. 정말 많은 지원생분들이 지원을 하기 때문에 이번 강의는 약간 길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1번, 2번 항목에 관해서만 좀 더 초점을 맞추었으니까요. 3번 항목에 관해서 궁금한 점들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들어갈게요. 자, 1번 CJ 제일제당에 지원하게 된 동기와 여러 지원자들 중에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온리원이 무엇인지 설명하라. 그냥 딱 보면 지원 동기죠. 뭔가 지원 동기를 비꼬아놓은 것 같아서 되게 어렵게 느껴지지만 절대로 어렵지 않습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지원 동기를 정말 어려워하는 게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우선 첫 번째로는 처음부터 완성을 하려고 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내가 도대체 왜 지원하는지에 대한 논리를 찾지 못합니다. 정말 실제로는 돈 벌려고 하는 거니까. 그래서 사실 지원 동기라는 건 뭐냐면 내가 왜 지원을 하는가, 그 논리를 찾아가는 여정이기 때문에 딱 한 문장만 찾으시면 되세요. 내가 도대체 왜 지원하는가, 왜, 이 Y라는 것만 찾으시면 되세요. 대부분 어떠한 문제든 간에 Y라는 게 해결이 되면 다른 부차적인 문제들은 잘 해결이 됩니다. 왜? 어떤 뚜렷한 목적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모무한 이유로 CJ에 지원합니다. 이 딱 한 문장만 찾는 걸로 일단은 진행을 먼저 해보도록 하죠. 그리고 부차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정말 좋은 글이라는 건 한 문장의 메시지로 요약이 가능해요. 진짜 그 글이 전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지 그것부터 우리는 압축을 해서 한 문장으로 먼저 생각을 해보자고요. 자, 그러면 그 방법을 어떻게 찾을 수 있는지 제가 도식화해서 하나 미리 만들어 두었습니다. 네, 여러분들은 이제 여기서 연결을 하면 돼요. 자, 어떻게 연결할 수 있을까? 우선 첫 번째부터 보죠. 자, CJ 제일제당의 땡땡땡한 강점을 활용한다면 CJ가 가지고 있는 경쟁력을 이야기한 거겠죠. 자, 그러면 이 경쟁력을 어디에다가 어떻게 연결할 수 있을까? 띡!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됩니다. 이 네 가지로 다 연결이 돼요. 이거 붙여서 그냥 문장 만드시면 됩니다. 자, 볼게요. CJ 제일제당의 땡땡땡한 강점을 활용한다면 제가 땡땡 직무에서 이루고 싶은 목표를 이룰 수 있기 때문에 지원했습니다. 너네가 어떠한 강점을 가지고 있으니까 나는 이런 목표를 이룰 수 있을 거야, 이런 말이겠죠. 자, 아니면 너네가 이런 강점을 가지고 있으니까 나도 내가 가진 땡땡땡한 경험이나 강점을 다시 보탠다면 더 큰 시너지를 낼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식으로 지원 동기를 쓴 겁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연결된 문장들을 고집 그대로 쓰실 필요는 없어요. 이 문장들을 여러분들 상황과 성향에 맞게끔 변형을 해서 기술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어떤 식으로 좀 변형을 해볼 수 있냐? 그 예시를 보여드릴게요. 제가 좋아하는 보노보노입니다. 네, 보노보노 PT 오랜만에 보실 것 같아. 요즘 취준하느라 너무 우울하잖아요, 사실. 그래서 코로나19로 인해서 시험 공부도 많이 안 나오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웃었으면 해서 이렇게 보노보노 배경을 선택을 했으니까 양해해 주시면서 시청해 주세요. 자, 예시는 이런 식으로 나올 수가 있겠죠. 소비자 전 영역에 침투되어 있는 CJ 제일제당의 제품 포트폴리오는 너네 제품이 정말 다양하다. 그래서 나는 이런 강점을 활용해서 다양한 행복을 드리고 싶은 제 목표를 자극한대요. 정말 좋은 문장이네요. 아니면 한식을 트렌디함으로 재편집하는 CJ 제일제당의 저의 온리원 경쟁력을 보탠다면 빠른 시장 MS 확보를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뭔가요? 이게 바로 CJ 제일제당의 경쟁력이겠죠? 이 경쟁력에 나의 온리원, 이거는 아마 뒤에 가서 언급을 하겠죠. 나의 온리원이 무엇인지. 그러니까 그 뒷 문장까지 생각을 해서 이런 식으로 편집을 해서 기술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전에 이 유형을 통한 네 가지 유형을 봤죠. 그러면 또 이걸로 한번 볼까요? CJ 제일제당의 전략을 보며, 아니면 CJ 제일제당의 전략에, 이건 이런 식으로 네 가지 다 연결이 됩니다. 너네가 이런 전략들을 가지고 있으니까 직무에서 뭐뭐 하고 싶었는데 그 목표를 이룰 수 있을 것 같아. 아니면 너네가 하고 있는 전략에다가 내가 이런 강점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거를 더하면 우리는 어떤 목표를 이룰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논리겠죠. 그 논리를 좀 생각을 미리 하시고 문장을 기술을 하셔야 돼요. 이 네 가지 유형들을 활용을 해서 어떤 식으로 표현을 할 수 있을까? 마케팅 직무 예시로 한번 볼게요. 이러한 CJ 제일제당 전략에 마케터로서 쌓아온 저의 분석력은 더한다면
언맷 니즈 영역을 빠르게 선점하고 싶어서 지원을 했다. 네, 이런 식으로도 구체적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으로 빨리 넘어가자.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CJ가 필요로 하는 부분, 뭐 CJ의 어떤 특정 약점일 수도 있고, 아니면 CJ가 보완해야 될 부분에 관해서 언급을 한다든지, 아니면 업계 현황에 따라서 CJ가 해결해야 될 과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면서 이 두 가지로 연결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너네가 어떤 보완할 부분이 있으니까 내가 가진 강점으로 그 부분을 보완할게. 아니면 너네가 어떤 약점이 있으니까 나의 어떠한 태도 혹은 역량으로 보완을 하고 싶다. 이런 논리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논리를 찾아서 이것도 예시로 나타내면 이런 식으로 구체화해서 나타낼 수 있겠죠. 가정 간편식 34%의 점유율, 하지만 다른 경쟁사와의 초격차를 벌여야 할 때입니다. CJ 제주당의 과업을 저의 온리원으로 만족시키고자 지원을 했습니다. 자, CJ 제주당이 무엇이 필요로 하는가를 느꼈고 이 보완할 부분에 관해서 나의 온리원으로 만족시키기 위해서 지원했다. 그리고 그 다음 문장에다가 나의 온리원에 관해서 이야기를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의 문장 딱 하나만 찾으면 그 다음은 잘 해결이 됩니다. 네. 근데 이거 찾기 힘들어서 그 고생을 하는 건데 그 고생하시는 부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기 위해서 계속 예시를 좀 보여드리고 있어요. 그 노력을 알아주시길 바라며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릴게요. 자, 네 번째, 여러분들이 좀 많이 쓰는 거죠. 뭐 CJ 제주당이 추구하는 이념을 보며 제가 직무에서 이루고 싶은 목표를 너네가 추구하는 이념을 보니까 나도 그런 이념을 비슷하게 추구해 왔던 것 같아. 아니면 너네가 그런 이념을 추구하니까 나의 어떤 직업관을 이룰 수 있을 것 같아. 이런 식으로 좀 논리를 맞추어서 설명을 할 수도 있겠죠. 자, 그래서 이 유형도 이제 어떤 식의 예시로 좀 표현을 할 수 있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한국 고유의 경쟁력으로 글로벌 식탁을 바꾸겠다는 CJ 제주당의 도전 정신은 뭐야? 글로벌 인재로서 성장하고자 하는 제 목표와 맞닿아 있습니다. 진짜 맞닿아 있는지 몰라요. 하지만 맞춰야 돼. 어떻게든 CJ 제주당과의 싱크로율을 좀 맞춰야 됩니다.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좀 억지성이 좀 보이기는 하지만 이런 식으로 예시를 표현할 수 있다라는 거. 자, 아이고 PPT를 잘못 만들었어. 이미 앞에 몇 가지 나왔나요? 거의 10개 넘게 나온 것 같은데. 네, 이것도 한번 볼게요. CJ의 이러한 성과들을 보며 자, 여러분들이 지원 동기에 제일 많이 쓰는 게 뭐죠? 그 기업이 만들어 왔던 성과들을 막 열거를 하시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셔도 됩니다. 하지만 뭐뭐 땡땡땡한 성과를 만들었습니다. 그러고 그냥 바로 지원 동기로 넘어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냥 연결고리도 없이. 아니, 얘네가 성과를 만든 것과 나와는 도대체 무슨 상관이니까 그 연결고리만 만드시면 돼요. 네. 그러면 어떤 식으로 만들 수 있냐? CJ의 뭐 땡땡땡한 성과들을 보며 이런 성과를 이룩한 뭐 CJ 제주당이라면 제가 영업 직무에서 땡땡땡한 목표를 이루고 싶었는데 이 목표도 이룰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을 느꼈다. 뭐 이제 이런 식의 논리로 연결도 할 수가 있겠죠. 아니면 이러한 성과들을 보면 어떤 확신을 느꼈고 제가 가진 강점을 더한다면 어떤 비전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을 하여 지원을 했습니다. 라고 해도 될 거고요. 아니면 이런 성과들을 보며 저의 직업관, 자, 이 목표하고 조금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자, 이거는 직무상에서 이루고 싶은 목표인 거고 이거는 직업관이니까 내가 추구하고자 하는 어떤 인생의 목표라든지 어떤 직업으로서 추구하고 싶은 어떤 최상위의 목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이거는 약간 좀 철학적인 상위 목표가 될 수가 있겠고요. 이거는 직무상에서 이룰 수 있는 어떤 하위 목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뭔가 너무 어렵게 설명을 했나? 네. 그러니까 뭐 예시를 들으면 뭐 그런 게 있죠. 어떤 가치관, 뭐 예를 들면 뭐 상생, 뭐 도전, 아니면 뭐 실행, 아니면 어떤 긍정, 어떤 큰 덕목이라든지 어떤 가치관, 관점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이 세 번째 유형인 거고 이 첫 번째 유형은 직무 내에서 이루고 싶은 어떤 구체적인 목표에 관해서 이야기를 할 때 기술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이야기가 좀 길어졌는데 또 이 유형들을 활용을 하면 어떤 식으로 예시를 나타낼 수 있냐? 번호 반가워. 자,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 있겠죠. 자, 이 문장은 제가 왜 가지고 왔냐면 여러분들이 정말 많이 쓸 것 같아서요. 역대 최대 실적을 이번에 낸 CJ입니다. 이런 CJ를 보면 저는 뭐뭐를 확신했습니다. 진짜 별로입니다. 네. 자, 볼게요. 사실 이거는 식품산업에 속한 기업들의 공통점이긴 한데 이번 역대 최대 실적은 사실 왜 그러냐면 코로나 영향이 제일 큽니다. 일단은
코로나 때문에 집콕 문화가 더 발달이 됐고요. 영업이익률을 더 크게 낼 수 있었던 것도 사실 마트에 사람도 오지도 않고 공격적인 마케팅도 사실 못해서 판관비도 많이 줄었어요. 네, 근데 당연히 영업이익률이 개선이 됐겠죠. 그래서 그런 영향들도 사실 되게 큽니다. 아니 그래도 CJ 제일제당이 잘했기도 했죠. 네, 잘합니다. 근데 약간 논리를 좀 더 비약적으로 그렇게 표현을 하시기보다 CJ 제일제당이 역대 최대 실적을 내서 나는 지원했다 이런 식의 지원 동기 말고요. 역대 최대 실적을 낼 수 있었던 CJ의 원동력이 무엇이었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그 원동력에 대해서 어떠한 매력을 느꼈고 나는 그 성과에 어떤 식으로 기여를 하고 싶다 라고 지원을 해도 좋겠죠. 만약에 제가 이걸 좀 더 구체화시키고 약간 방법을 더 튼다면 이렇게 쓰기보다 여기서 한번 틀어줬을 것 같아요. 왜? 코로나 영향은 장기적으로 계속 지속될 것 같으니까 이제 식품 산업이라든지 고객의 니즈는 계속 변할 거고 마케터라든지 온라인 세일즈라든지 뭐 생산 관리 다 역할들이 조금씩 변화가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러한 변화에 앞서서 나는 푸드 세일즈로서 아니면 온라인 세일즈로서 마케터로서 어떤 역할을 어떻게 수행해 나갈 것인지 이 코로나로 변하는 고객 라이프 스타일에 따라서 나는 어떤 전략을 취할 것인지에 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인식을 하면서 한 문장을 더 붙여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 상황 속에서 기여할 수 있는 나의 온리원이 무엇인지 뒤에다가 설명을 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쓰게 된다면 이 친구는 지금 시장 현황에 관해서도 관심이 엄청나게 많고 많은 생각을 한 친구이겠구나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줄 수가 있겠죠. 자, CJ의 비전 달성을 위해 라고 제가 이 유형을 기술은 하기는 했는데 사실 이 앞에 어떤 말이 좀 생략이 되어 있는 거냐면 업계 현황이 어떤 식으로 바뀌고 있는데 그에 따라서 CJ는 어떠한 비전을 달성해 나가야 된다 이런 식으로 업계 현황에 대한 인식을 조금 넣어주려고 했는데 다 앞에 CJ로 통일을 하다 보니까 억지로 좀 생략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소서를 기술을 하신다고 한다면 업계 현황에 대한 인식도 같이 써주시고 그 다음에 CJ가 그 업계 현황에 따라서 어떤 비전을 어떻게 달성을 해야 되는지 언급을 하시고 그 다음에 제가 가진 강점이라든지 어떤 역량들을 통해서 그 비전 달성을 어떻게 돕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경쟁력이 뭐야? 바로 나의 온리원인 거죠. 이런 식으로 연결을 하면 끝납니다. 자, 그래서 이 유형도 한번 예시 문장으로 나타내 보면 자,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자, 예시. 웰빙에서 이제는 슈퍼푸드로 집밥에서 고급 컨셉으로 진화하는 푸드 업계이기에 업계에 대한 현황을 언급을 했죠. 그 다음에 빠른 니즈 포착과 대응이 시장의 성패를 결정 지을 것입니다. 자, 이렇게 업계 시장이 엄청나게 빠르니까 그럼 나도 빠르게 대응을 해야겠죠. 근데 굳이 CJ 제일제당의 비전 달성 이런 말은 쓰진 않았어요. 하지만 이 논리를 가지고 오기는 했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스타일에 맞게끔 변형을 시켜야 되는 겁니다. 네, 그대로 가져다 쓰실 필요 없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장. 이건 좀 되게 긴데 읽어보죠. 자, 코로나19 이후 쇼핑을 하는 공간과 방법을 바꾸었다라고 대답한 미국인은 69%에 달했습니다. 이거는 어디 조사한 자료를 가지고 수치를 넣어버렸어요. 자, 이렇게 구체적인 수치를 바탕으로 해서 쓰는 지원 동기와 입사포도 정말 굿입니다. 자, 이는 북미 시장에서의 강세를 보이는 CJ 제일제당에게 어떻게 써요? 당연히 기회 요소겠죠. 그러면 이렇게 중요한 시기에 나는 어떻게 해야 돼? 나의 어떤 경쟁력을 어떻게 기여를 할 거야? 자, 그 논리를 지금 그 뒷문장에다가 쓴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문장에 뭐가 나오면 돼요? 내 온리원 경쟁력에 대해서 언급을 해주시면 돼요. 이러면 끝납니다. 자, 여기까지 지원 동기를 좀 설명을 드렸는데 사실 중요한 건 뒤에 온리원은 도대체 뭘 써야 되냐? 이걸 좀 더 많이 고민을 하실 겁니다. 그래서 그것도 좀 차근차근 설명해 드릴게요. 자, 넘어갑시다. 자, 그래서 우선 1번 CJ에 지원한 동기는 우리 끝냈죠. 그러면 이제 뭐가 남았습니까? 2번과 3번이 남았죠. 자, 근데 내가 글자 수가 좀 부족해. 그러면 3번은 생략은 해도 됩니다. 왜? 자소서 3번 항목이 입사 후보로 붙는 것이기 때문에 굳이 또 쓰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쓴다고 하면 1번과 2번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추어서 기술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 1번과 2번을 좀 어떤 식으로 세분화시켜서 접근을 해야 되는지 그 작성 프레임워크를 따라가 보도록 하죠. 자, 우선 첫 문장에 내가 이루고 싶은 목표에 대해서 그냥 구체적으로
받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냥 제2제당 MS 땡땡 % 달성 이루는데 기여하는 땡땡땡이 되고자 지원했습니다. 근데 사실 이런 입사포부를 좀 내가 잘 쓰지 못하겠다, 수치화시켜서 쓰기에는 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지우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하면 좀 더 눈에 띌 수 있다라는 거겠죠. 그리고 두 번째, CJ의 강점과 사례를 짧게 어필하는 것인데, 사실 2번은 꼭 기술은 하진 않으셔도 됩니다. 사실 지금 제가 일반적인 지원 동기 유형을 설명해 드리느라 좀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정말 수많은 지원 동기를 설명할 수는 없잖아요. 시간이 부족하니까. 제일 좋은 지원 동기는 뭐냐면 나의 경험으로 먼저 시작을 하는 지원 동기가 제일 좋기는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CJ에 대한 나의 어떤 간접적인 경험이라든지 직접적인 경험, 아니면 내가 정말 CJ에 대해서 어떻게 분석을 했었는지 나의 경험이나 생각을 어떻게든 활용을 하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일반적인 지원 동기 유형을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그냥 빨리빨리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강점과 사례를 짧게 어필을 하는데, 그냥 CJ의 강점 뭡니다, 꼭 이런 식으로 기술을 하기보다 CJ라는 기업에 대해서 내가 스스로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에 대한 나만의 생각의 인사이트를 좀 적어주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뭐 예를 들면 CJ는 푸드 이슈 메이커입니다. 정말 그런 회사죠. 네, 항상 신선한 식품들을 빠르게 쏟아내고 있는 회사 중에 하나입니다. 자, 1인 가구 중과 추슬의 햇반이라는 상품으로 대응하여 한국인의 삶을 바꾸었고, 이제는 한국의 라이프를 모방하는 한류 4.0을 선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 문장은 뭔가요? 결국 나의 생각을 좀 더 어필을 한 거죠. 자, 이렇게 분석하는 것도 좋기는 한데, 뭐 그런 분도 있을 거예요. 뭐 식품산업 유사 업종에서 좀 근무를 하셨거나 유사한 직무에서 경험이 있으신 분들,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 경험을 어떻게든 활용을 해서 CJ재단과 나의 접점을 기술을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뭐 예시를 들어드리면, 내가 식품산업에서 근무를 하다 보니까 뭐 A라는 게 정말 중요하다는 걸 느꼈어. 근데 CJ재단이 이 A라는 걸 정말 잘하고 있고 그걸 추구하고 있네. 내가 항상 꿈꿨던 곳이 그 A를 잘하는 곳이었어. 그래서 나는 CJ재단에 지원을 한다. 자, 이런 식의 논리면 CJ재단과 나는 A라는 매개체를 통해서 연결이 되죠. 그리고 이렇게 쓰면 또 좋은 점이 뭔가요? 유사 업종이라든지 직무 경험들을 간접적으로 앞에 드러냄에 따라서 다른 지원자들과의 어떤 차별성도 드러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유사한 업종이라든지 직무에서 경험했던 분들이 있으면 최대한 본인의 경험을 CJ재단과 어떤 매개체로 연결을 시켜볼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뭐를 쓰면 될까요? 자, 성과까지 짧게 언급을 했어요. 그 다음에 그 성과를 만들었던 원동력에 대한 이념이라든지 전략이라든지 그거 이야기를 하거나, 아니면 CJ재단이 지금 업계 현황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데 그에 따라서 CJ재단이 어떤 부분이 필요할 것 같다라는 식으로 분석을 해서 쓰셔도 됩니다. 자, 그래서 예시 문장으로 보면, 글로벌 진출해서 빠른 성과를 달성한 CJ 실천력을 보며 목표의식을 기반으로 땡땡 성과를 만들었던 제 의지와 닮아 있음을 느꼈습니다. 이런 식으로 CJ재단이 추구하는 정신과 나의 정신이 같다라는 식으로 연결을 시킬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런 식으로 분석을 해서 한번 써볼 수도 있습니다. 자, HAMR 시장이 커지고 있죠. 사실 모든 시장은 커지게 되면 세분화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HR 식품들이 지금 쏟아져 나오고 있죠. 그래서 지금 그 뜻을 첫 문장에다가 쓴 겁니다. HMR 시장이 성장함에 따라 시장은 더욱 세분화되고 고객들의 입맛은 까다로워지겠죠. 예, 이제 HMR이 옛날에는 그냥 이제 막 먹는 거였는데, 그냥 맛있게 먹는 건데 이제 입맛이 더 까다로워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뭐 해야 돼? 자, HMR에 특화된 제2재단 경쟁력에 다음에 준비된 저의 온리원으로 땡땡 하고자 지원했습니다. 라고 바로 어떤 온리원으로 기여를 할 것인지에 관해서 어필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뭐가 남았죠? 나의 온리원에 관해서 언급을 해주시면 됩니다. CJ재단 비전 달성에 함께할 저의 온리원은 경험과 지식으로 쌓아올린 땡땡땡입니다. 자, 온리원에는 도대체 뭘 써야 될까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자, 이렇게 생각하면 편할 것 같아요. 꾸준하게 내가 노력하고 정진해서 쌓아온 전문성,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전문성, 뭐 예를 들면 여기에다가 쌓아올린 전문성입니다 라고 쓰면 너무 번박하잖아요. 너무 많은 뜻을 담고 있어. 어디에서의 전문성?
예, 직무를 세 가지 영역으로 나누면 지식, 기술, 태도가 있단 말이에요. 그 중에서 저라면 지식하고 기술 중에서 두 가지를 선택을 하거나 둘 중에 한 가지를 선택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온리원은 사실 여러분들 경험에 기반해서 정말 다양하게 기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꼭 여러분들 경험에 기반해서 정말 내가 자신 있다 하는 전문성에 관해서 하나 콕 집어서 이야기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문장에 뭐를 쓰면 되죠? 그러면 온리원을 써왔던 노력한 과정들을 쓰시면 됩니다. 그런데 자, 이 점에서 좀 더 차별화할 수 있는 점은 대부분 어떤 특정 성과에 관해서만 띡 쓰고 말 수도 있어요. 하지만 내가 정말 나만의 온리원이라고 생각을 하고 꾸준히 닦아온 사람이면 그 성과에서만 끝내지 않았을 겁니다. 이 성과를 끝내고 난 뒤에 어떤 지식이라든지 어떠한 특수한 교육이라든지 과목을 받으면서 나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을 하려고 했거나 아니면 또 다른 경험에 도전을 하면서 이 경쟁력을 강화하려고 노력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 이 전문성을 쓰신다고 하신다면 어떤 1, 2년간의 기간을 두고 어떤 목적성을 두고 길러왔던 전문성이라든지 경쟁력에 관해서 이런 식으로 좀 어필을 해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냥 성과 하나 띡 쓰지 말고 이러한 성과 이후에도 저는 땡땡땡한 프로젝트에 임하며 해당 경쟁력을 강화해 왔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 내가 정말 어떤 꾸준한 관성을 가지고 꾸준히 노력해 왔다라는 걸 증명을 해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도 연결고리를 쓸 수도 있고요. 하지만 글자 수가 정말 부족하다 하시는 분들이 있다고 하면 굳이 뭐 두 가지 경험이라든지 뭐 어떻게 보완을 했다든지 뭐 그거는 안 쓰셔도 될 것 같고 여러분들이 이 에피소드에서 취한 액션이라든지 성과에 관해서 강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입사 포부. 사실 제 생각에는 굳이 꼭 안 써도 될 것 같기는 합니다. 왜? 3번 항목에서 입사 포부를 지금 300자 물어보았기 때문에 굳이 안 써도 될 것 같아요. 예. 근데 예를 들어서 내가 첫 문장에다가 입사 포부를 쓰지는 않았다 라고 하신다면 왠지 좀 껄끄럽잖아요, 안 쓰기. 그러면 마지막 문장에다가 살짝은 그냥 짧게 어필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2번, 본인이 지원한 직무 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역량. 사실 여러분들이 정말 어려워하는 항목 중에 하나죠. 자, 왜 어려울까요? 그 직무가 수행하는 내용들, 그 내용들에 대한 숙지가 좀 부족하기 때문에 사실 좀 어렵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그 직무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다라고 해도 내가 해당하는 경험이 있었나? 라는 그런 의구심, 그런 의구심 때문에 좀 힘듭니다. 그래서 사실 이 항목 같은 경우에 어떻게 좀 논리를 구성을 하느냐, 글을 좀 어떤 식으로 좀 다듬느냐, 사실 그런 문제보다도 결국엔 어떤 역량을 어떻게 내가 픽해서 쓰느냐, 그게 제일 중요해요. 자, 왜 그러냐면 대부분 이런 항목 같은 경우에 실무진들이 많이 있는 편인데 실무진들이 보았을 때 공감을 하지 못하면 당연히 안 되겠죠. 이런 역량 우리 필요 없는데 우리 이런 업무 하는 거 아닌데 라고 생각을 하는 순간 저서가 탈락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무조건 직무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를 하고 그 직무 영향과 유사한 여러분들의 경험을 쓰셔야 됩니다. 그 방법으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우선 CJ 채용 홈페이지에 가시면 직무 소개라는 게 있어요. 그 직무 소개를 읽어보셔도 좋고 CJ 유튜브 채널에서 운영하는 직무 소개란도 있으니까요. 그 소개들을 좀 꼼꼼히 읽어보시면서 이런 영향들이 좀 필요하겠구나 유추를 해서 기술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할 강의가 없잖아요. 사실 직무에 관해서 일일이 다 설명해 드릴 수 있는데 그러면 강의가 너무 길어지니까 저는 이번에는 좀 더 차별화되게 직무에 대한 이해도를 드러낼 수 있는 문장 예시들을 좀 가르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직무 영역을 쓸 때 이런 식의 문장으로 많이 쓰십니다. 그냥 첫 문장으로 띡, 마케팅 직무에 가장 필요한 건 변화를 있는 감각과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분석이나 실행력입니다. 이런 식으로 막 열거를 하세요. 근데 이제 좀 아쉬운 부분들이 있죠. 뭐가 아쉽냐? 이 직무와 이 업계에 대한 그 나만의 인사이트를 좀 더 입체적으로 드러내면 좋겠다라는 아쉬움이 있어요.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실무진들이 좀 읽어줄 수 있다라고 했죠. 그러면 실무진들이 보기에 이 친구는 우리 직무에, 우리 업계에 좀 더 관심이 있구나 라는 것들을 좀 간접적으로 어필을 해주셔도 좋겠죠. 그래서 그 방법을 좀 더 가르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네 가지 방법을 가지고 내가 이 직무에 이렇게나 열정이 있다, 이렇게나 관심이 있다 라는 것들을 설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네 가지 접근법,
사실 이것보다 더 많습니다. 너무 길어질까봐 우선 4가지로만 좀 압축을 했는데 더 자세한 내용은 어디에 있어요? 457deep.com에 있습니다. 이렇게 또 깨알 홍보를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직무를 공부를 하실 때 이 4가지 관점을 한번 떠올리시면서 공부를 해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 4가지 방법에 관해서 하나하나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로 핵심 목표. 자, 직무상으로 좀 추구하는 어떤 핵심적인 목표들이 있겠죠. 그 목표들을 언급을 하시면서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어떠한 역량이 필요할 것이다 라고 문장을 뽑아내는 방법인데, 그 예시를 좀 보여드리면 뭐 이커머스 시장 내에서 CJ 제일당 브랜딩 이미지와 매출 목표, 이 2가지 목표를 이루어야 되는 온라인 세일즈다. 그러면 이 2가지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 전략적인 사고와 온라인 채널에 대한 이해가 필요할 것이다 라고 유추를 자연스럽게 하면서 문장을 기술을 했어요. 자, 두 번째로는 식품 생산 기술 관리죠. 생산 관리의 핵심 목표는 공정에 최적화입니다. 근데 이런 공정의 최적화를 이루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 잠재적인 공정의 이슈도 찾아낼 수 있는 어떤 분석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라고 썼죠. 그래서 이 핵심 목표를 언급을 하면서 핵심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어떤 역량이 필요합니다. 이런 식으로도 연결을 한다면 이 직무에 대한 이해도를 좀 더 내가 입체적으로 보여줄 수도 있겠죠. 자, 두 번째 관점으로, 자,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부딪힐 수 있는 어려움인데, 사실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쓰는 어려움이 뭐냐면 다른 유관부서와의 충돌, 갈등, 이런 것들을 정말 많이 씁니다. 근데 여러분들 잘 생각을 해봐요. 어떤 직무든 간에 다른 유관부서와 충돌을 일으킬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원하는 그 직무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직무에 해당되는 어려움이라는 거죠. 그러면 차별성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당연히 없겠죠. 그런 협업상의 어려움을 쓰지 마, 이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만약에 쓴다고 해도 어떤 지점에서 어떠한 갈등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주시고, 그런 어려움은 내가 어떻게 이겨내겠다, 이런 식으로 기술을 하셔도 돼요. 근데 저희 457딥은 뭡니까? 항상 차별하죠. 네. 그래서 저희는 좀 더 차별화된 관점에서 정말 그 직무에만 해당이 되는 어려움에 관해서 이런 식으로도 기술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뭐 온라인 세일즈 같은 경우에 뭐 시즌도 분석해야 돼, 상품도 기획해야 돼, 고객 니즈도 맞춰야 돼, 영업 이익률 다 맞춰야 돼. 이 4박자를 모두 다 만족시키는 뭐야? 지휘자다 라고 하고, 이런 지휘자가 되기 위해서는 뭐예요? 트렌드는 파악하기 쉽나요? 어려워. 이 직무는 쉽나 봐요. 어떤 상품으로 어떤 고객 니즈를 맞춰야 되는지 모든 것을 맞추기에는 어렵기 때문입니다 라면서 어떤 어려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 문장에는 당연히 뭐를 쓰겠어요? 나도 이런 어려움이 내 경험 속에서 있었는데 이 어려움을 해결을 했다 라고 쓰면 이 친구는 이 역량이 있다는 걸 자연스럽게 증명을 한 거죠. 이런 식으로 연결하면 그도 자연스럽겠네요. 그래서 이런 식의 어려움을 한번 써봐도 좋을 것 같고요. 혹은 예시 두 번째로, 생산관리는 경제적인 부분도 함께 내다볼 수 있는 시각이 필요하대. 왜? 어떤 어려움이 있길래? 단편적인 원가 절감뿐만이 아니라 전체적인 공정의 효율성을 따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친구 같은 경우에서도 뒷문장에다가 뭐를 써요? 내가 어떤 단편적인 원가 절감이 아니라 전체적인 공정 내에서의 경제성을 조망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경험들, 성과를 냈던 경험들을 뒤에다가 자연스럽게 기술을 하면 끝나겠죠. 이렇게나 쉽습니다. 그래서 내가 왠지 이 두 번째 문장들을 이용을 하고 싶거나 직무에 대해서 좀 더 제대로 파악을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주위 친구 실무진들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너는 어떨 때 제일 큰 어려움이 있냐? 라고 물어보면 그럴 거예요. 야근할 때. 그런 거 안 돼요. 그러면 그 친구 역량이 없는 겁니다. 그냥 생각 없이 일하는 친구인 거예요. 예. 꼭 구체적으로 어려움이 무엇인지에 관해서 묻고 그 어려움을 나라면 어떤 식으로 해결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도 미리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 업계 현황에 따른 직무 역할. 자, 지금만큼 업계가 빠르게 변했던 시대는 없습니다. 업계가 너무 빨리 변해서 이제 피로해지기까지 하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이 업계를 분석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고 다른 취준생들과는 다른 나만의 인사이트를 보여줄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업계 변화에 따라서 내가 지원하는 직무에 어떻게 역할이 변화되고 있으며 내가 지원하는 직무에서 어떤 식으로 나는 뭘 해야 되는지에 관해서도 기술을 하셔도 됩니다. 자, 이 내용은 뭔가요? 자, 이커머스 시장이 정말 빠르게 변하고 있으니까 온라인 세일즈에서는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해야 된다. 그런 논리인 겁니다. 쭉 읽어보시면 이커머스의 구매는 90%의 반복 구매와 10%의 신규 고객으로 형성이 되는데, 그럼 뭐가 정말 중요하겠어요?
신규 고객을 어떻게든 유입을 시키면 그 사람이 계속 반복 구매를 하겠죠. 그래서 그 다음 문장에는 뭐를 써요? 내가 신규 고객을 유입시키기 위해서 노력했던 경험들, 노력들, 그런 성과들을 써주시면 이 문장은 그대로 완성이 되겠죠. 자, 두 번째로 이번에도 온라인 세일즈네요. 온라인 세일즈로서 준비된 저의 경력 데이터 분석과 실행력인데 그 뒤에 어떤 걸 썼어요? 현재 업계 현황이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썼어요. 이거 문장이 좀 길어지긴 했는데 좀 더 압축할 수는 있어요. 이 두 번째 문장은 뭐 빼도 됩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해서 중년층의 손가락이 모바일로 오고 가면 지갑을 열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번에 코로나19 영향으로 좀 그 어르신들 분들도 모바일을 좀 이용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지금 유입이 되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뭐가 중요하겠어요? 그분들의 니즈를 빠르게 만족시킬 수 있는 어떤 실행력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관점으로 쓴 겁니다. 그러면 그 뒤에 문장에 뭐를 써요? 이와 비슷한 성과를 이끌어냈던 결과에 관해서 쓰면 되겠죠. 자, 마지막 네 번째, 해당 직무만이 가진 특성이라는 게 있을 겁니다. 자, 이 관점은 꼭 직무뿐만이 아니라 식품 산업이 가지고 있는 특성에 대해서 언급을 해주셔도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식품의 유통은 뭐야? 빠른 재고 회전율이 필요한 왜? 유통기한이 있으니까 예, 유통기한이 있기 때문에 빠른 재고 회전율이 필요하다. 이런 식으로까지 기술을 할 수 있지만 조금 줄여서 쓴 겁니다. 자,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런 재고 회전율을 빠르게 돌리려면 당연히 어떤 유연한 문제 해결력이 필요하겠죠. 그러면 내가 어떤 상황들을 종합적으로 분석을 하고 대응을 해서 유연하게 문제를 해결했던 경험에 관해서 뒷문장에다가 기술을 하면 끝납니다. 이렇게까지 내가 경쟁력을 썼다면 뒤에 나의 경험을 쓰면 되겠죠. 자, 경험은 어떻게 써요? 스타 공식으로 기술을 하시면 되는데, 자, 모르시는 분도 있으니까 S, 내가 어떤 상황에서 어떤 근무, 어떤 역할을 했는지, 어떤 문제점이 있었는지 그런 상황까지 기술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해당 상황에서 내가 어떤 역할들을 맡았는지, 그리고 나는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인식을 했는지를 쓰고, 그 다음에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의 액션을 how, 어떻게 해결을 했는지에 관해서 기술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로 인한 나의 리저트라고 하죠. 성과까지 기술을 하시면 이 항목은 깔끔하게 끝납니다. 자, 이렇게 설명을 해드렸는데 3번 항목도 사실 설명을 해드리려다가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좀 생략을 했고요. 대신 궁금한 점이 있다고 한다면 댓글에 남겨주시면 친절하게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사우치드의 저서마왕 너구맨이었습니다. 제대로 이해를 하고 있느냐가 평가 포인트예요. 실제로 딥딩 여러분 안녕하세요. 캡틴 팬더맨입니다. 오! 자, 여러분들 추석은 잘 보내셨나요? 지금 이 촬영 날짜는 참고로 추석 연휴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도 이걸 얼른 찍고서 고향집에 가봐야 되는데 지금 안 올리면은 여러분들한테 이 자소 항목풀이가 굉장히 늦게 도착을 할 것 같아서 부랴부랴 찍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CJ제일제당 디기디기디 너무 괜찮은 기업이요. 식품업계의 대기업이자 우리 여성 취준생분들이 선호하는 브랜드 1위 뭐 그런 면에서 굉장히 괜찮은 것 아니냐라고 말씀하시는 것보다도 실제로 제가 학생들을 이곳에 많이 입사를 시켜보니까 다른 기업들보다 더 괜찮은 복지라든가 어떤 이제 워라밸 수준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물론 다른 회사들이 안 좋다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좋은 회사인 만큼 자소 항목이 굉장히 까다로운 곳으로 유명해요. 딥등 여러분들, 이 역량이라는 단어를 취준을 할 때 굉장히 많이 강요받고 또 듣기도 하고 또 이걸 개발하기 위해서 막 머리를 굴리실 텐데 이 역량 평가라는 개념 자체를 제가 봤을 때 이거 팬더맨 피셜입니다. 팬더맨 피셜로 봤을 땐 제일제당이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자소서 자체도 예전 쭉 살펴보면은 이 역량이라는 키워드를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해요. 즉, 네가 이 직무에 대해서 어느 정도 역량을 가지고 있냐, 우리랑 함께 조직 생활을 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역량을 가지고 있냐, 혹은 너의 인지상을 우리의 인지상을 비춰봤을 때 너는 어느 정도 수준의 역량이 되느냐. 자, 이 역량이라는 키워드를 굉장히 강조하는 기업인 만큼 자소서 자체도 굉장히 여러분들의 정량적인, 정성적인 부분까지 모두 다 고려를 합니다. 즉, 내가 아무리 다양한 재능 있는 경험을 갖고 있어도 자소서 자체가 뭡니까? 하나의 여러분들의 기획서입니다. 여러분들을 소개하는 기획서인데
자기 자신을 잘 기획해서 소개를 못하면은 뽑을 의미가 없다. 그래서 자소평가도 굉장히 면밀하게 합니다. 이번 기회에 이 자소 항목풀이 보시고 제대로 자소 작성하셔서 CJ 당당히 얘기하는 거죠. 나 CJ에 어울리는 사람이다. 아시겠죠?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요거 좀 강조하셔야 돼요. 여기 보면은 쬐까맣게 뭐가 있냐면은 글로벌 띠기디기디, 글로벌 띠기디기디, 글로벌 띠기디기디. 이 글로벌이라는 단어 자체가 굉장히 이번 채용에 있어서 핵심 키워드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이 글로벌한 키워드 안고, 자, 그럼 본격적으로 다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CJ 계열사가 굉장히 많아요. 지금 보면은 화면상으로는 잘 안 보일 텐데 나와라 얍! 이렇게 지금 26일, 27일 9월 마지막 주에 거의 몰려있는 채용인데, CJ 계열사를 쓰는데 앞서서 많이 고민되실 거예요. 왜? 삼성만큼 계열사가 많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CJ는 역량을 굉장히 강조하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여러분들이 최종 합격에 도달할 그런 계열사를 선택하라고 하는 팁을 좀 알려드릴게요. 보통은 제일제당이라든가 대한통운 같은 경우에는 뭐 이거는 아닐 수도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뭔가 이제 골고루 쓰시는 편에 속하고, 이거는 반대로 올리버영이라든가 뭐 E&M이라든가 뭔가 좀 고스펙을 많이 써야 되지 않을까라는 이미지가 있어요. 물론 어느 정도는 맞습니다. 다만 가장 먼저 고려될 건 뭐냐면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경험입니다. 경험. 물론 경험을 기반으로 직무를 선택했겠죠. 뭐 영업 직군이든 마케팅 직군이든 MD 직군이든 모든 선택을 했을 거예요. 그러나 이 경험이라는 게 기왕이면 업계까지 맞으면 좋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뭔가 식품 관련 서포터즈를 했어. 무조건 프레시웨이 아니면 제일제당으로 가셔야 됩니다. 무조건이에요. 무조건. 굉장히 큰 메리트가 작용하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서 내가 영화관 아르바이트를 했어요. 무조건 CGV 가는 게 좋습니다. 물론 다른 계열사도 좋아요. 근데 CJ 계열사 합격을 좀 더 전략적으로 하고 싶으신다면 본인의 경험에 맞춰서 계열사도 선택을 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물론 다른 회사도 그럴 수도 있지만은 기본적으로 직무를 선택할 때 내가 경험을 맞추는 거는 여러분들 많이 아실 거예요. 그러나 CJ 역시나 서류 합격에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1차 면접, 2차 면접, 그리고 뭐 인턴십 해가지고 이제 최종 합격까지 가는데, 이 모든 과정에서 기존에 내가 했던 경험이 어느 정도 좋게 긍정적으로 평가를 받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분들의 경험에 맞춰서 계열사를 선택했으면 좋겠다. 이 부분에 대해서 CJ 자체도 자기네들 채용 홈페이지를 굉장히 잘 설명을 해놨어요. 꼼꼼하게 보시고 지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채용 공고에 이제 제가 제일제당 이게 쭉 스크랩을 해봤는데, 이 직무 자체도 굉장히 많아요. 나와라 얍! 얍! 직무에 맞춰, 여러분들 관심 직무에 맞추는 게 저는 일단 우선이라고 봅니다만, 하지만 여기서 또 전략적으로 갈 거면 기왕이면은 여기 선호 전공이라든가 관련 자격 및 우대사항 이런 부분을 조금 살펴보시고 지원하시는 게 좋다. 하지만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제일 좋은 전략적 판단은 뭐냐? 본인의 어떠한 경험에 맞춰서 계열사 자체를 선택하는 게 가장 좋다. 물론 팬더맨 피셜입니다. 여러분들 최종 합격해서 팬더맨이 맞다 그러면 꼭 후기 남겨주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제 CJ 제일당 자소 항목을 가져와 봤는데 3개의 문항입니다. CJ 제일당 1번, CJ 제일당에 지원하는 동기와 여러 가지 지원자들 중 본인의 올리원 띠기디기디. 뭐 듣기만 해도 대체 올리원이 뭐야? 여러분들 쉽습니다. 여기 CJ 올리원 의미 참조 뭐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가서 보셔도 돼요. 대신 무슨 말인지 솔직히 잘 모르실 확률이 99.9.5% 정도 되지 않을까. 그리고 본인이 지원한 직무 수행 시 필요하다 생각하는 역량 띠기디기디, 역량 우와 말씀드렸죠?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이런 전략적 판단 자체가 먹힐 수가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마음껏 도전해 보실 수 있는 곳이요. 내 경험이 작아?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그 경험이 작더라도, 내가 단순히 그냥 뭐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하더라도, 혹은 식품 관련 프로젝트 그냥 교양팀 프로젝트에 참여했더라도 여러분들이 이 직무에 대해서 이해도를 기반으로 경험을 맞춰 쓰면은 충분히 어필이 가능해요. 왜? 그만큼 나를 포장하는 것도 여러분들의 역량이니까요. 자, 그 다음 3번. 이건 별별별 하자. 별별별. CJ 제일제당에 속한 식품산업군은 급속한 환경의 변화가 이루어지는 시장입니다. 식품산업군의 지원 직무 스페셜리스트로 어떤 미래를 그리고 싶은지 본인의 성장 계획을 작성해 주십시오. 굉장히 이거 많이 어려워하세요. 자, 근데
1번과 2번 어떤 올리원의 개념이라든가 직무를 기반한 역량을 강조하고 싶은 역량은 너구리 가면 쓰신 너굴맨님 있으세요? 너굴맨님께서 작년에 똑같은 문항을 가지고 약 38분에서 40분가량의 강의를 찍어서 정말 자세하게, 이거보다 더 자세하게 풀 수 없어, 정말 자세하게 풀어서 업로드가 되어 있어요. 자, 여기 왼쪽 위인가요? 왼쪽 위에 자, 주소, 우리 PD님 주소 좀 띄워주시고 띵띵띵띵. 네, 요 제이즈당 요 항목풀이를 또 반드시 보시고 하시는 게 좋습니다. 굉장히 잘 풀어놨고 역량에 대한 개념 자체가 여러분들 머릿속에 쏙쏙 들어올 거예요. 요거 보시고, 그리고 두 번째로 당연한 수순이죠. 1번, 2번을 잘 쓰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인사이트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현직자를 만나보거나 혹은 현직자랑 어떤 접촉 라인을 만들어가지고 뭐 SNS 상에서 대화를 해본다거나, 혹은 그게 아니더라면 여러분들이 뭔가 이제 구글링을 열심히 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식품 업계에 관련된 인사이트를 기른 상태에서, 혹은 식품 업계에 관련된 여러분들의 지원 직무에 인사이트 기른 상태에서 자소를 쓰셔야 됩니다. 찾기 어렵다고요? 아, 여기 많습니다. 여기 보면 식품 대기업 영업관리 현직에 쓴 직무 기술서부터 식자재 유통도 있네요. 그리고 식품 구매도 있고요. MD도 있고, 마케팅, 대기업 식품업계 마케팅 현직자 인터뷰도 있고, 굉장히 많습니다. 어디에? 457deep.com 디기디기딕 457deep.com에서 확인해 보시고 작성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많이 기대하시던 제가 풀 항목은 무엇이냐? 그것은 3번 문항입니다. 3번 문항. CJ 제자당이 뭐 속한 아까 읽었으니까 한번 쭉 가보면은, 자, 여기서 주목하셔야 될 점은 스페셜리스트 디기디기딕 표 성장계획 디기디기딕 확 여기 이 두 단어에 쫄지 마세요. 주목하실 필요 없어요. 예, 주목해야 될 점은 무엇이냐? 바로 식품산업군은 디기디기딕 급속한 환경의 변화가 이루어지는 시점입니다. 이 식품산업군과 급속한 환경 변화, 이거에 맞춰서 자소를 작성해 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아, 무슨 스페셜리스트야. 너무하잖아. 단어 자체가 너무 어렵잖아. 스페셜리스트, 제너럴리스트. 자, 여기서 퀴즈. 그 차이는? 네, 역시 모두가 알고 있었네요. 모르는 사람 반성하시고. 자, 성장계획. 아, 입사후포부 쓰라는 건데 결국엔 뭐에 기반해서 써라? 식품산업과 급속한 환경이 전제다. 이 전제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를 하고 있느냐가 평가 포인트예요. 실제로 요 문항 같은 경우 자소서 자체에서 평가가 이루어지는 쪽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요거는 1, 2번이 뭔가 서류 단계에서 제대로 평가가 이루어지면 면접에서, 특히나 어디 면접? 최종 임원 면접에서 나 이 정도 수준을 가지고 있는 지원자로 충분히 어필할 수 있거든요. 왜? 이런 미래지향적인 사업을 굴리시는 분들이 누구예요? 경영진이잖아요. 경영진 분들이 결국엔 뭐야? 최종 면접관이란 말이야.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마지막 면접을 통과하시려면 정확하게 잘 쓰셔야 돼요. 그리고 정보도 중요합니다. 여기서 저 팬더맨이 직접 키워낸 CJ 제일제당 현직자 피셜을 가져오겠습니다. 디기디기. 예. 자, CJ 제일제당의 경쟁성은 오뚜기, 농심, 이까요가 아니라 네슬레다. 자, 네슬레 바로 구글링 검색해 보시고, 지금 뭐냐면은 국내에는 자기네들끼리 이제 경쟁자가 없다고 생각한대요. 그래서 글로벌 항목풀이 시작하기 전에 글로벌에 디기디기를 했죠. 그게 뭐냐면은 이제 이 네슬레와 같은 글로벌 종합식품 브랜드로 나아가기 위해서 CJ 제일제당도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어요. 우리 딥둥이 여러분들, 명절에 선물 세트 뭐 받고 싶습니까? 스팸 아니야. 나도 그래. 기억해 주시고, 두 번째, 메타버스 디기디기디. 자, 요즘 유명하죠. 뭐 게임에서도 나오고, 뭐 각종 뭐 이제 산업과 관련돼서 이제 메타버스, 금융권, 뭐 유통, 뭐 상관없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메타버스 뭡니까? 뭐 제가 제 입으로 설명하기 나도 잘 모르겠어, 사실. 굉장히 어려운 개념인 것 같아요. 하지만 여러분들 나름대로 여러분들의 직무에 맞춰서 이해를 해야 돼요. 뭐 그래서 식품업계 관련된 이슈로 제가 뭐 기사를 아까 헤드라인만 따왔는데, 뭐 사이버 아이돌 하이파이브 데뷔, MZ세대 소통 식품업계 최초 진행. 아니 뭐 궁금하면 검색해보세요, 기사를. 그리고 가상세계가 현실로 유통가, 믹스버스 빠바바바박. 예, 빠바바바박 하세요. 예, 메타버스는 제가 봤을 때는 중요합니다. 실제로 이 메타버스가 얼마큼 중요하냐면은 아침마다 CJ 뭐 어떤 방송 같은 걸 해준대요. 직원들한테 사내 방송 같이 그런 걸 해주는데, 거기에 메타버스 얘기가 빈번하게 등장을 한대요. 즉 경영진들이 우리 직원들한테 이 정도 인사이트는 계속 심어놔줘야겠구나. 왜?
우리 회사 키워갈 인재들이니까. 그래서 계속 틀었는데 여러분들은 이것보다 한 단계 더 가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이 팬더맨 추천 믹스버스 빠바바바박. 예, 얼마나 중요한 빠바바박이에요. 믹스버스 한번 알아보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강조를 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입니다. 자, 그리고 이거 말고도 몇 개 더 있어요. 근데 유튜브에서는 2개만 풀겠습니다. 나머지는 457d.com 디기디기디 이쪽에 가셔가지고 스리슬쩍 보시고 활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말하지만 정보전입니다. 그래서 작성 플레이워크를 말씀드릴게요. 자, 간단합니다. 일단 최종 목표 그냥 2가지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최종 목표에서 일단 기술을 먼저 해주세요. 그 다음에 해당 목표를 이루고 싶은 이유에 대해서 자, 여기서 반드시 식품산업의 급속도 디기디기디간 변화를 한번 언급해 줄 것. 요거 반드시 명심해 주셔야 되고요. 그 이후에는 당연한 얘기겠지만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본인이 직무적인 방법론이나 직무 내에서 구체적인 어떤 본인의 수행 방식을 작성해 주시면 되시고 마지막으로는 기왕이면 이런 것까지 해보고 싶다라고 구체적이진 않지만 비록 추상적이지만 그래도 이런 거 난 좀 해보고 싶은데 너네 회사랑 이런 내용으로 마무리 지으면 아주 완벽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쓰냐고요? 바로 봅시다. 자, 첫 번째 최종 목표에 대해서 한 문장으로 언급합니다. 자, 미리 말씀드리겠지만은 이 유튜브 예시 같은 경우에는 정말 많은 예시 중에 아주 일부분만 발췌해서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최종 목표에 대해서 한 문장을 언급하면은 CJ 제일제당 제품 현장 경쟁력을 강화해서 궁극적으로 전 세계 식탁에 하루에 한 번 이상은 CJ 제일제당의 한식이 자리하게끔 하는 것이 저의 최종 목표입니다. 아주 기가 막히죠? CJ 제일제당이 한식이 글로벌 식탁으로 가겠다. 아까 글로벌 디기디기디 전 세계가 글로벌로 바뀐 거죠. 자, 실제로 이제 글로벌 진출 전략에 쓰는 게 스팸이 아니야. 스팸이 아니라 CJ 제일제당만의 어떤 고유 브랜드를 활용해서 한식 브랜드를 활용해서 진출을 하고 있어요. 이것도 쉽게 정보를 찾을 수 있으니까 바로 구글링 해보시고 자, 그래서 해당 목표를 이루고 싶은 것에 대한 언급. 자, 다시 한번 말하지만 식품산업 급속도 이거 반드시 기억하세요. 자, 그래서 땡땡 마케팅 프로젝트에 임하면서 MZ세대 성향에 맞춰서 자, MZ세대 디기디기디 마지막 문항 자체에 있는 키워드를 바로 갖다 쓰는 거예요. 왜? 나는 너네가 중요하게 여기는 MZ세대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해를 하고 있다라고 어필하는 거죠. 전달했지만 높은 고객 공감 키워드에 맞추었습니다. 이처럼 이야기를 전달하는 방식 산업 및 고객 트렌드 변화에 맞추되 본질적인 공략 포인트는 고객 마음을 얻는 데 있습니다. 디기디기디. 고객을 어떻게 이해하느냐? 이런 얘기 왜 할까요? 산업의 라이프 스타일과 맞닿아 있기 때문에 고객의 삶을 잘 이해하고 있는 푸드 라이프 스타일 전문가가 각 세대가 듣고 싶어하는 방식으로 어쩌고저쩌고 하고 싶습니다. 식품의 변화를 대놓고 발빠르게 변하는 식품업계 이게 라고 얘기해도 좋아요. 근데 굉장히 고급스럽게 잘 여러분들이 포장을 한 거죠. 왜? 아무리 바뀌어도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 난 그 본질에 맞춘 어떤 활동을 하고 싶다 라고 어필이 돼 있는 거예요. 저도 조금은 생각하는 게 뭐냐면은 결국에는 뭐예요? 아니, 식품은 계속해서 편하게 더 접근하게 될 거예요. 그러나 결국엔 뭐예요? 맛과 어떤 취향이라든가 요리 활용도 결국에 요리라는 본질은 절대 벗어나지 않을 거고 그런 생각에 맞춰서 그 변화에 맞춰 가겠다라고 어필이 되는 거죠. 자, 아시겠죠? 그래서 세 번째, 자, 해당 목표를 위한 본인의 직무적인 방법론 2가지를 가져왔는데 담당자와 유대감 형성을 통해서 매출 분모에 대한 정보를 얻고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제품군을 발주하겠습니다. 자, 이건 예시기 때문에 하나 쭉 이어지는 건 아니에요. 제가 일부를 가져온 거니까. 왜? 직무가 많으니까. 그리고 그렇기에 두 번째 예시, 이렇게 손익관점에서 영업이익을 최대화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방법론. 자, 실질적인 개선을 이루겠습니다. 시즌에 따른 판가 설정에서 판가 디기디기디 인사이트죠. 네, 물량, 수준, 조율, 판매, 셀링 포인트 디기디기디 다변화를 통해 방법을 모색하겠습니다. 그래, 나는 예시 1번 방법이나 2번 방법을 통해서 준비할게 라고 어필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궁극적으로 수행하고 싶은 프로젝트 혹은 CJ 제일제당에 구체적으로 기여하고 싶은 바를 언급하세요. 자, 주목하실 때는 그냥 마무리를 잘 지으라는 거예요. 이 내용은 어떻게 써라가 아니라 한 글자부터 한 700자까지 쓴 여러분들의 인사이트를 자, 마무리를 어떤 식으로 지을지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CJ 제일제당이 고객에게 전달하고 싶은 땡땡땡의 가치를 어떠한 방식으로 전달할 수 있는 직무 전문가로 성장하겠습니다라고 마무리 지어주는 거죠. 자, 반대로 두 번째 예시, CJ제당의 글로벌 무대 디기디기디. 얘네 아까 말했잖아, 나가고 싶어 한다니까. 나가고 싶어 해. 그래서 어때? 궁극적으로 이루고 싶은 목표에 땡땡땡한 방식으로
기여하겠습니다. 여기 위에 내용 뭐겠어요? CJ 제일제당이 어떤 시장에 진출해 있는지, 그 진출에서 뭐 어떤 한계점은 뭔지, 그래서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변화시켜야 되는지 하고 어떤 전략을 취해야 되는지, 그럼 어떤 기대 효과가 있을 거다. 그러니까 뭐야, 나도 글로벌 무대에서 이걸 잘 알고 있는 어떤 직무성장가로 성장해서 기여하겠습니다 라고 마무리 짓는 거죠. 아시겠죠? 자, 그래서 전체 예시를 한번 보여드리면은, 저는 너무 어렵지 않은 내용을 가져왔어요. 쉬운 내용. 왜냐하면 이 항목풀이를 보시고 그대로 쓰시면은 조금 창피한 거예요. 이건 미리 말씀드릴게요. 항목풀이를 이제 제가 아까 메타버스 얘기를 했는데 그 내용을 가져왔는데, 제가 아까 뭐라고 했어요? 메타버스 그 이상의, 아까 믹스 땡땡, 여기만 보고 있는 사람은 헷갈릴 거야. 뭘까요? 궁금하죠? 자, 뒤로 가기 얼른 해봐. 자, 그 뭔가가 있어야 된다고 했어요. 근데 그 내용은 이제 우리 딥등 여러분들이 조금만 검색하시면 쉽게 그 인사이트를 도출해내실 수 있으실 거고, 뭐 쭉 한번 볼게요. 차별화를 만들 융합 콘텐츠. 뭔 소리지? 자, 현직자 인터뷰를 통해, 제가 말했죠. 일단 얘네는 행동하는 걸 좋아한다니까. 역량. 정보를 찾는 것도 역량인 거야. 물론 현직자 인터뷰 어디 있다고? 457.com. 네. 그래서 그 지금까지 푸드 세일즈는 유통사와 고객사의 소통, 소비 트렌드 분석, 담당 권역의 상권 분석 등의 능동적인 업무 수행으로 자신의 역량을 개발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DT 시대 이후 DT 시대, 급변하는 산업 키워드가 DT로 또 바뀐 거죠. 식품 산업과 디지털의 융합이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푸드 세일즈로서 디지털 스페셜리스트의 역량을 길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어떤 이제 식품 트렌드가 메타버스화 된다는 전자에 잡고선 이걸 쓰는 거예요. 뭐 어떻게 하겠다, 뭐 융합 콘텐츠적인 부분에서 이제 나는 식품 영업뿐만 아니라 뭐 이제 그 다양한 콘텐츠까지도 만들어서 부가가치 부가가치도 상설하고 이제 세계 시장, 글로벌 시장을 선도할 에너지를 갖추는 인재가 되겠습니다. 에너라고 썼네. 아무튼 자, 결국엔 뭐예요? 이 위의 내용은 지금 나는 뭔가 이제 이 변화에 앞서서 기존의 어떤 유통 채널 관리하는 어떤 푸드 세일즈를 넘어서 DT 시대에 맞춘 디지털 역량까지 기르겠다. 뭔가 현재 트렌드, 식품 트렌드를 잘 파악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한계를 넘은 메타버스. 나왔죠. 메타버스. 맛이라는 경쟁력과 거대한 유통 채널에 의존해서 성장한 식품 산업입니다. 자, 이런 것도 기술이야. 내가 강조하고 싶은 얘기 있으면 살짝 지금의 한계점을 뭔가 슬쩍 언급하는 거예요. 앞으로도 사실 이럴 것 같긴 한데 그래도 한 번 더 언급하는 거예요. 예, 왜? 내가 역량 있다고 다시 한번 강조를 해야 되잖아, 우리는. 자, 그래서 하지만 한계를 넘어서 새로운 접근 방식이 필요하면 메타버스의 개념을 활용한 CJ 제일제당의 플랫폼 구축을 이루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메타버스, 다시 한번 메타버스 뭘까요? 멀티버스에서 막 스파이더맨 퓨 막 이러고 좀 예고편 나오는데 그게 아니라 메타버스입니다. 잘 알아보세요. 네, 그래서 AR, VR 기술 어쩌고저쩌고 해서 무대는 마련되어 있다. 그래서 나는 이제 메타버스가 MS 대결이 메타버스 속에서 진행될 것이라 생각한다. 뭐 그 이제 그 내용 이제 쭉 가는 건데, 자, 무슨 말인지 알겠죠? 지금의 단기적인 어떤 목표도 있지만 이 친구는 뭐예요? 나는 추후에 디지털 트렌드를 넘어서 뭔가 메타버스 관련된 개념을 알고 있는 사람으로서 CJ 제일제당도 이렇게 나아갈 거로 예상하는데, 나도 그래서 단순히 이 직무에 머무르지 않고 계속해서 역량을 개발해서 여기에 맞춘 급변하는 식품 트렌드에 맞춘 인재가 되겠다라고 어필이 된 거죠. 자, 이해가 되시나요?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고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CJ 제일제당의 항목풀이는 굉장히 디테일하게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물론 그럴 수 있었던 거는 저희가 제일제당에 대해서 다양한 정보들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또 항목 자체가 바뀌지가 않고 비슷한 것을 물어보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 덧붙여서 설명을 굉장히 보완해서 만들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저희 457디지털컴을 방문하셔서 항목풀이를 보시게 되면은 굉장히 많은 분량의 스크립트로 여러분들의 자소서를 좀 더 보완할 수 있게끔 도와줄 겁니다. 자, 꼭 한번 확인해 보시고 여러분들의 하반기 이번에 꼭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시작하신 분들은 이번 시즌에 끝내려고 노력하세요. 지난 시즌부터 혹은 그 이전부터 시작하는 친구들도 역시 이번 시즌에 반드시 끝낼 수 있을 겁니다. 그동안 우리 여러분들이 노력해왔던 본인을 꼭 믿으시고 모두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상 캡틴 팬더맨이었습니다. 후!